여기는 당신이 매일 스쳐 지나가는 그런 골목 중 하나다. 하지만 이 평범한 골목에도 흔한 얼굴 뒤에 특별한 이야기를 품고 사는 이들이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름부터 단단한 경비원 철근 씨가 서 있다. 그가 쓰는 모자는 늘 약간 삐딱했고 그의 표정은 세상만사 다 겪은 듯 시니컬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언제나 정돈되어 있었고 그의 눈빛은 골목 구석구석을 놓치지 않았다. 지금부터 그가 지켜낸 소란스럽고도 따뜻한 이야기가 펼쳐진다. 철근 씨는 그날도 새벽 대바람부터 빗자루를 잡았다. 사각사각 낡은 빗자루가 아스팔트를 쓸어내는 소리는 그의 하루를 여는 익숙한 배경음악이었다. 그의 나이 60줄, 경비원으로 일한 지 벌써 5년째. 그는 이 골목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누가 몇 시에 출근하고 어떤 집이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는지, 심지어 김씨 아저씨네 새끼 고양이들 이름까지. 그런데 며칠 전부터 그의 조용한 일상에 난입한 거대한 개구리 점프력과 로드킬 방어력, 을 겸비한 한 녀석이 있었으니 바로 그 악명 높은 복돌이였다. 유기견이었다. 처음 복돌이를 발견했을 때 녀석은 쓰레기 더미 사이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털은 떡져 있고 갈비뼈는 앙상하게 드러나 있었다. 이런 놈이 뭘 또 꾸역꾸역 살아보겠다고쯤. 그는 늘 그렇게 툭툭 내뱉으면서도 조용히 자기 밥을 덜어다 주거나 시큼한 물통에 새 물을 길어다 주는 걸 잊지 않았다. 철근 씨는 겉으로는 아닌 척했지만 이미 복돌이에게 꽤 깊은 정을 주고 있었다. 문제는 복돌이가 철근 씨의 숨겨진 정을 알아차리고는 그를 중심으로 미친 듯이 활개치기 시작했다는 거다. 복돌이의 등장은 그야말로 재난 블록버스터의 서막과 같았다. 첫 번째 사고는 김씨 아저씨네 텃밭이었다. 귀하게 키우던 상추 쌈 채소들이 하룻밤 새 난장판이 되어 있었다. 범인은 복돌이. 이빨 자국 선명한 상추잎 앞에서 김씨 아저씨는 분노에 차올랐고 철근 씨는 괜히 복돌이를 감싼 죄로 등짝 스매싱을 맞았다. 아니 경비 아저씨, 대체 저 망할 놈에게를 왜 감싸요? 내 유기농 상추가 엉엉 다 물어뜯겼잖아. 철근 씨 마지못해 변명. 그 녀석도 먹고 살려고 제가 새 상추 모종 심어드릴게요. 며칠 후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동네 최고 부자이자 민원 여왕으로 불리는 박 여사님이 애지중지하는 게 럭키가 미용실에 다녀오는 길이었다. 비싼 옷을 입고 발끝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는 럭키를 향해 복돌이가 야수의 본능을 깨운 것이다. 복돌이는 럭키의 꼬리를 덥석 물고는 골목길을 냅다 달리기 시작했다. 럭키는 놀라 패닉 상태가 되었고 아줌마는 깍 비명을 지르며 쫓아갔다. 박 여사님은 그 자리에서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저런 미개한 개가 감히 우리 럭키를. 당장 끌어내. 아파트에서 당장 나가란 말이야. 철근 씨 복돌이를 쫓으며 복돌아. 이 개새. 아니, 이 귀한 자식아. 그거 나. 사람 잡겠어. 럭키는 다행히 큰 부상 없이 돌아왔지만 복돌이 덕분에 박 여사님의 럭키는 한동안 PTSD에 시달렸다. 결국 주민회의까지 열렸다. 안건은 하나, 복돌이를 이 골목에서 추방하라. 철근 경비원님, 이해합니다만 저 개 때문에 주민들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정말 사람에게 해가 될지도 모릅니다. 안 됩니다. 회의장은 술렁였다. 안 된다니, 저 양반이 미쳤나? 하는 눈빛들이었다. 철근 씨는 목에 핏대를 세우며 말했다. 제가 처음 복돌이를 발견했을 때 녀석은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었어요. 추위와 배고픔에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살린 목숨입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다신 이런 일 없도록 제가 훈련시킬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 사고를 친다면 그땐 제가 골목을 떠나겠습니다. 회의장은 숙연해졌다. 경비원 철근 씨의 그 강인하면서도 진심 어린 모습에 아무도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다. 그렇게 복돌이는 골목 공식견이 되었고 철근 씨는 복돌이 조련사라는 새로운 직함을 얻었다. 그때부터 철근 씨의 훈련은 시작되었다. 복돌이는 여전히 엉뚱했지만 적어도 사람을 해치지 않도록, 그리고 골목에 너무 큰 소란을 피우지 않도록 변화했다. 물론
이따금씩 고양이를 쫓다 화단에 머리를 박거나 택배 아저씨 신발을 물고 도망치는 소소한 코믹 사고는 여전했다. 철근 씨는 그럴 때마다 아이고 이놈의 자스가 쏙 썩이는 건 여전하구만. 하면서도 복돌이의 등을 쓰다듬는 손길은 늘 따뜻했다. 복돌이는 그렇게 철근 씨의 그림자이자 철근 씨의 골목 지킴이 파트너가 되었다. 그들의 죽을 고비 로맨스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복돌이가 어엿한 골목 지킴이가 된 지 몇 달 후 골목에는 평화가 찾아온 듯했다. 복돌이와 철근 씨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짝이 되어 함께 순찰을 돌았다. 밤이 깊어지고 철근 씨는 여느 때처럼 순찰을 돌고 있었다. 낡은 손전등이 길고 어두운 골목길을 비췄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옷깃을 파고들었다. 그때였다. 골목 저 멀리서 다급한 비명소리와 함께 젊은 부부가 뛰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품에 안긴 아이는 이미 축 늘어져 있었고 아이의 작은 몸은 힘없이 축 처져 있었다. 젊은 엄마는 울부짖고 있었고 아빠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젊은 부부 울부짖으며 아저씨, 우리 아이가 갑자기 숨을 못 쉬어요. 병원까지 못 갈 것 같아요. 아이의 작은 몸은 얇게 떨리고 있었다. 창백한 얼굴 위에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렀다. 철근 씨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평소라면 침착했을 그도 당황했다. 눈앞의 아이는 금방이라도 세상을 떠날 듯 위태로워 보였다. 철근 씨 급박하게 일단 여기 눕히세요. 진정하세요 엄마. 아이부터. 그는 당장 구급차를 부르려 휴대폰을 꺼내 들었지만 아이의 호흡은 점점 더 가빠지고 있었다. 골목 입구까지 나가는 것도 촌각을 다투는 상황이었다. 안 돼. 이대로는 안 돼. 철근 씨의 머릿속을 스치는 한 줄기 생각. 그의 어릴 적 할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이었다. 체한대는 이게 최고요. 그것은 민간요법, 손따기였다. 잘못하면 문제가 커질 수도 있는 위험한 방법이지만 지금 이 순간 다른 대안은 없어 보였다. 철근 씨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이성을 찾았다. 철근 씨 단호하게 부부 두 분. 저를 믿으세요. 옛날부터 전해오는 방법입니다. 아이 살리려면 지금 이거밖에 없어요. 엄마 아빠는 절박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간절함이 가득했다. 철근 씨는 그의 경비복 안주머니에서 조그만 바늘통을 꺼냈다. 낡았지만 깨끗하게 보관된 할머니의 유품이었다. 알코올 솜으로 아이의 엄지손가락 끝을 조심스럽게 소독했다. 철근 씨 차분하지만 빠르게 움직이면 안 돼요. 잠시 따끔할 겁니다. 아가야 이 아저씨가 최선을 다할게. 그리고 망설임 없이 하지만 섬세하게 바늘 끝으로 아이의 엄지손가락을 톡 찔렀다. 검붉은 피 한 방울이 동그랗게 맺히자 부부의 눈에서 절망의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철근 씨는 그들의 슬픔에 아랑곳 않고 아이의 작은 손가락을 지그시 눌러주었다. 그리고 아이의 등과 배를 부드럽게 쓰다듬기 시작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달래듯 그의 투박한 손길은 따뜻했다. 시간은 멈춘 듯 흘렀다. 아이의 아빠 엄마는 1분 아니 2분 아니 1초 그 찰나의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아이의 작은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엄마 아빠는 숨조차 쉬지 못한 채 그 광경을 지켜봤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다. 아이가 작게 캑캑거리는 소리 읍흡. 아이의 작은 입에서 가느다란 신음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리고 이어지는 작은 기침. 아이의 몸이 작게 들썩이더니 놀랍게도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며 눈을 떴다.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눈물을 그렁거리는 엄마의 얼굴을 힘없이 올려다보았다. 젊은 엄마 흐느끼며 우리 아가 괜찮아, 괜찮아. 젊은 부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아이의 엄마가 우리 아가하고 부르니 엄마 하면서 힘없는 몸으로 아이가 미소를 보였다. 젊은 아빠 털썩 주저앉으며 아저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를 살려주셨어요. 부부는 철근 씨의 발치에 엎드려 울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은 기쁨과 안도로 얼룩져 있었다. 철근 씨는 조용히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의 눈가에도 왠지 모를 물기가 맺혔다. 그는 그저 고개를 저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아닙니다.
아이가 잘 버텨준 겁니다. 그리고 오래전 우리 할머니의 지혜가 아이를 살린 거죠. 저 혼자 한 일이 아닙니다. 그는 늘 겸손했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꺼져가던 작은 생명을 다시 살려냈다는 벅찬 감동과 진정한 희생의 의미가 따뜻하게 채워지고 있었다. 젊은 부부는 몇 번이고 고개 숙여 인사를 했다. 이제 경비원 철근 씨는 그들에게 단순한 골목 지킴이가 아니라 생명의 은인이자 골목에 살아있는 기적이 되어 있었다. 복돌이는 그런 철근 씨의 곁에서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꼬리를 살랑였다. 어두웠던 골목에 작은 아이의 생명만큼이나 밝은 희망의 불꽃이 타올랐다. 아이를 살린 경비원 철근 씨의 이야기는 삽시간에 골목에 퍼졌다. 모두가 그를 존경했고 그의 존재감은 골목의 기둥처럼 단단해졌다. 강한 비트의 힙합 음악이 살짝 깔리고 청년들의 낮고 거친 웃음소리, 스피커가 울리는 듯한 저음.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밤골목을 배회하는 청년들에 대한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꿈 없이, 목표 없이 그저 오늘 하루를 담배 연기처럼 흘려보내는 이들. 그들은 주로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강렬한 음악과 함께 어슬렁거렸다. 저 애들도 분명 빛날 때가 있었을 텐데 저러다 다 망가지는 건 시간 문제지. 철근 씨는 처음엔 그들에게 그저 무심한 경비원 아저씨였다. 툭 던지는 조용히 해라. 외엔 별다른 소통도 없었다. 청년들도 철근 씨를 그저 귀찮은 어른으로 여겼다. 아저씨, 우리가 뭐 도둑질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놀러 왔구만. 왜 그래요? 노는 건 좋아. 근데 제대로 놀아야지. 시끄럽게 남 피해주면 그건 노는 게 아니라 민폐지. 대화는 늘 평행선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철근 씨가 야간 순찰을 돌고 있는데 한 청년이 골목 구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스피커 음악 소리에 묻혀 다른 친구들은 눈치채지 못하는 듯했다. 철근 씨는 조용히 그 청년 옆에 다가앉았다. 울 거면 소리라도 시원하게 내뱉던가. 왜 지새끼 마냥 숨어서 울어? 아, 아저씨. 뭐야, 놀랐냐? 밤에 담배 피우다 걸리면 혼날까봐. 청년은 콧잔등을 훌쩍이며 아무 말도 못했다. 철근 씨는 조용히 담배 한 대를 꺼내 물고는 청년에게도 하나 건넸다. 그리고 라디오를 틀었다. 라디오에서는 때마침 그의 젊은 시절 즐겨 듣던 오래된 트로트가 흘러나왔다. 철근 씨 담배 연기 내뿜으며 이놈아, 울 때는 신나는 음악보다 이런 게 더 서럽게 우는데 최고다. 알아둬라. 청년은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철근 씨는 아무렇지도 않게 투박한 목소리로 노래를 따라 불렀다. 음정은 나갔고 박자는 엉망이었다. 그런데 묘하게 진심이 느껴졌다. 그때부터였다. 경비원 철근 씨의 밤골목 리듬 찾기 프로젝트가 시작된 것은 그는 매일 밤 순찰을 돌며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온갖 장르의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었다. 때로는 옛날 디스코 춤을 추고 때로는 꺾기 춤을 선보였다. 젊은 청년들은 처음엔 아씨, 저 아저씨 또 시작이다 하며 비웃었지만 철근 씨의 꾸밈 없는 모습에 점차 경계를 풀기 시작했다. 청년이 깔깔 웃으며 아저씨, 그게 춤이에요? 박자가 안 맞잖아. 철근 씨 삐딱하게 웃으며 야, 이놈아. 춤에 무슨 박자가 딱딱 맞아야만 춤이냐? 그냥 흥나면 그게 춤이지. 너희들이 추는 그 춤이랑 똑같아. 이름만 다를 뿐이야. 어느 날 골목에 작은 축제가 열리는 날이었다. 철근 씨는 청년들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다. 함께 무대에 올라 노래하고 춤추자는 것이었다. 청년들은 처음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거부했다. 하지만 철근 씨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철근 씨 단호한 눈빛, 너희들 그렇게 맨날 숨어서 불만만 터뜨릴 거야. 내 자신을 드러내봐. 내가 얼마나 멋있는지 한번 해봐야 아는 거야. 결국 청년들은 철근 씨의 진심에 움직였다. 철근 씨는 옛날에 배웠던 기타를 다시 꺼내 들었다. 비록 녹슬고 낡은 기타였지만 그의 손에서는 아름다운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청년들은 각자 좋아하는 음악에 맞춰 자신들만의 춤을 만들고 노랫말을 붙였다. 그들의 공연은 완벽하진 않았다. 음정은 흔들렸고 춤 동작은 이따금씩 어설펐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살아있었고 그들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철근 씨는 기타를 치며 함께 노래했고 복돌이는 무대 아래서 신이 난 듯 꼬리를 흔들었다. 청년들은 그동안 가슴속에 쌓아뒀던 불만과 아픔을 노래에 담아냈고 그들의 춤은 골목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는 듯했다. 이 공연은 단순히 즐거운 것 이상이었다. 철근 씨의 참교육은 그들을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즐기며 스스로 길을 찾게 하는 것이었다. 노래와 춤을 통해 청년들은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깨달았다. 한때 방황하던 그들은 이제 골목의 밝은 리듬이 되었다. 공연이 끝난 후 한 청년은 철근 씨에게 다가와 작은 쪽지를 건넸다. 아저씨, 저 공부 다시 시작해보려고요. 언젠가 아저씨처럼 골목을 지키는 훌륭한 사람 될게요. 철근 씨는 말없이 청년의 어깨를 토닥였다. 그의 얼굴에는 작은 미소가 번져 있었다. 그렇게 밤골목은 더 이상 어둡고 위험한 곳이 아니었다. 노래와 춤, 그리고 웃음이 가득한 희망의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점점 고조되는 리듬, 청년들의 활기찬 웃음소리, 복돌이의 행복한 짖는 소리, 그리고 철근 씨의 진심 어린 노래 한 구절. 모두가 함께 춤추고 노래하는 골목의 환한 분위기로 절정을 향해 간다. 철근 씨는 여전히 골목을 지킨다. 여전히 모자는 삐딱하고 그의 표정은 세상만사 초월한 듯 무덤덤하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예전보다 훨씬 가볍다. 복돌이는 이제 철근 씨의 그림자처럼 붙어다니며 지나가는 아이들에게 재롱을 떨고 간식을 얻어먹는다. 젊은 부부의 아이는 이제 뛰노는 법을 배우고 철근 씨를 볼 때마다 가장 환한 미소를 지어 보인다. 그리고 밤골목 청년들은 여전히 밤에 모이지만 이제는 건전한 에너지로 골목을 가득 채운다. 그들은 기타를 치고 랩을 하고 미래를 꿈꾼다. 철근 씨는 때때로 생각한다. 자신이 한 일들이 과연 대단한 것이었을까 하고 그저 외면할 수 없었던 작은 생명들을 돌보고 길 잃은 영혼들에게 손 내밀어 준 것뿐인데 하지만 그 작은 행동들이 모여 하나의 골목을 그리고 그 안에 수많은 삶을 변화시켰다. 그는 골목의 영웅이었다. 하지만 정작 그는 자신을 평범한 경비원이라고 여길 뿐이었다. 철근 씨 미소 지으며 뭐 이 정도면 나쁘지 않구만. 오늘도 우리 골목 괜찮았어. 그는 조용히 골목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린다. 그의 눈빛 속에는 수많은 삶과 그 삶이 엮어내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이 모든 순간들이 모여 평범한 경비원 철근 씨의 특별한 이야기가 된다. 평범함 속에 숨겨진 비범한 진심을 이야기한다. 이 세상 모든 철근 씨들에게 보내는 따뜻한 박수와 함께 골목의 불빛은 오늘도 따뜻하게 빛나고 있다.